반갑습니다. 오늘 3월 8일 7주차 수업 시작하는데요. 지난주는 3일절이라서 휴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지난주 이어서 보충 수업을 하면서 못했던 내용까지 하는데, 오늘 수업의 주제는 파일 탐색기예요. 파일 탐색기. 예. 그러니까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의 내용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면 돼요. 그러니까 탐색기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탐색기인데 영어로는 익스플로러라고 해요. 익스플로러. 옛날 우주 탐사선도 익스플로러라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탐사선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아마존강을 우리가 탐험한다 그러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 하는 거. 그 탐험해주는 프로그램을 탐색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 뭐 C 드라이브나 뭐 USB 메모리 안에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아야 그 안에 있는 걸 복사를 하던, 그렇죠? 복사를 하던 또는 이동을 하던 내용 보기를 하던 이런 등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려니까 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찌개를 끓이려 그러면 뭐 된장찌개 끓인다 그러면 된장, 뭐 그 다음에 뭐 냉이, 달래,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왔던데 두부, 이런 거를 냄비나 어떤 뭐 통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풀어서 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려면 무슨 용기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릇이. 그래야 거기다 놓고 버무리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탐색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USB 메모리를 PC에 연결하면 보편적으로 탐색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근데 만약에 실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탐색기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도 되죠. 이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내 PC라고 있어요. 내 PC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뭐 C 드라이브, 무슨 드라이브 이렇게 떠요. 이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컴퓨터 안에 기억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뇌 속에 들어있는 게 주기억 장치고, 우리 교과서라든지 참고서라든지 뭐 우리가 보는 소설책이나 이런 거는 보조기억 장치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내에 있는 주기억 장치는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단지 이런 이제 C 드라이브, 고정식으로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를 여기다 연결하면은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삐삐삐 하고 소리가 연결음이 나면서 화면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걸 닫으면 여기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USB 메모리가 있다라고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플로피 디스크가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고요. 그 이후로 이제 사용하는 드라이브는 다 C, D, E, F에서 Z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USB 메모리를 몇 개까지 꽂을 수 있냐면요, C에서 D, E, F에서 Z까지 쓸 수가 있어요. Z까지. 근데 Z 다음에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127개까지 연결해서 쓸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USB 메모리 받아서 여기서 강의실에 작업하기 힘들어서 제가 가져가서 집에서 이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한 20개를 직접 꽂아가지고 거기다 직접 자료들을 제가 복사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럼 USB 메모리 꽂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USB 단자들이
단자들은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허브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걸로 연결하면 돼요. USB 허브라고 하는 장치를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허브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이런 게 떠요. 이렇게. 이거는 4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얘를 컴퓨터에 꽂으면 1번, 2번, 3번, 4번. 얘는 요 왼쪽에 있는 얘는 많이 꽂을 수가 있어요. 하나 꽂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많이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요것도 4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꽂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보통 노트북에는 3개 내지 4개 USB 단자가 있고요. 우리 이제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는요, 앞면에 2개 내지 4개.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앞면에 4개가 있고요. 뒷면에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면에는 주로 이제 자주 안 쓰는 거, 프린터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쓰면 되고, 앞면에는 또 자주 쓰는 걸 연결해서 쓰면 되겠죠.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안 써보셔서 모르시는 거겠지, 꽂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꽂았잖아요. 이렇게 꽂으면 여기 이제 제게 D 드라이브에 연결됐다고 뜨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잠깐만, 여기요. 복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보기 상단에 복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옵션이라고 있어. 옵션을 클릭하시면은 뭐가 떠요.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이거는 가급적이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값이 불편해서 제가 이걸 수정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수정하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파일 확장명이 선택되게끔 하셔야 돼요. 이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불편해요. 파일 확장명은 꼭 선택해 주자 하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파일 확인란이라는 것, 항목 확인란도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숨긴 항목을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건 나중 문제예요. 왜 숨길까요? 보여주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왜? 사용자가 잘못해서 삭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이면 불편하겠죠. 그리고 일부러 내가 숨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보이려고 하죠. 남들이 보면 제 신분증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숨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숨긴 거는 못 보는 거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숨어 있는 것도 봐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 확인란은 뭐냐면요, 항목 확인란은 제가 이제 하나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하나 선택하고 또 다른 거 선택하면요, 방금 전에 선택한 게 해제가 돼요. 선택하려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항목 확인란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요, 여기 네모난 거에 클릭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원래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예전에는 키보드만 갖고는 안 되고 마우스만 갖고는 안 되고 키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를 클릭하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또 다른 걸 클릭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잘못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야 되는데 모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비켜가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요,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요.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정지시키면 돼요. 이렇게 제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잘못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 안에도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또 복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간만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개발한 회사 측에서 초보자들한테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목 확인란이라는 항목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겠다 더블 클릭하면은 안에 들어가고요. 이 안에서도 여기 하나 선택하고 또 다른 것도 선택할 수가 있죠. 또 다른 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를 내가 복사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면 삭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항목 확인란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확장명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확장명. 확장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확장명 보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확장명이라는 거를 파일 확장명을 선택했어요. 이건 뭐냐면 파일의 형식 실행 파일인지 사진 파일인지 음악 파일인지 동영상 파일인지 어떤 문서 파일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봐서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형식을 확인할 때 쓰는 건데 파일명으로만은 파일의 형식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장자를 통해서 파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면 2-001, 2-002, 2-003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웰컴 투 쇼라고 돼 있고 서울 지하철 노선도라고 돼 있고 하나는 완성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뭐 실무 엑셀이라고 돼 있고 어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 보니까 아 이건 그림인가 보다 사진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지만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이 보이거든. 제 얼굴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 들어있구나 알 수가 있지만 그냥 봐서 모르면 이 확장명을 보잖아요. 확장을 보면 JPG라는 게 보이거든요. JPG. 그리고 이건 SVG라고 되어 있어요. SVG.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 좀 볼까요? 음악에는 어떤 게 있나 좀 볼까요? 음악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HWP라고 되어 있네요. HWP 어떤 건 PDF, HWP 어떤 TTF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건 .z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zip 그러면 이건 압축되어 있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건 엑셀 자료들인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XLS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 이거는 엑셀 파일이구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PPTX라고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 줄임말인데 PPTX. 이건 JPG, 아 이거는 전략 1, 전략 2, 전략 3이라는 그림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아,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 컴퓨터를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여기 지금 보면은 영상 쪽에는요, 여기 mp4라고 돼 있어요. mp4 동영상이란 뜻이거든요. 그 종류를 잠깐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 mp3라는 거 들어보면, mp3 이거는 사운드, 음악 파일이라는 거죠. 음악. mp4 이거는 뭐냐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 다음에 jpg, 그 다음에 png,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있었어요. bmp, 그 다음에 뭐 pcx, 이런 건 뭐냐면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hwp, 그 다음에 xls, 뭐 ppt, 이런 거 있어요. 이건 문서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df도 있어요. pdf라는 문서 파일도 있거든요. 자, 이런 확장자를 보면 아, 얘가 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알거든. 우리가 뭐 갈치젓, 새우젓 이런 젓갈 종류는 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젓갈 종류가 짠지 안 짠지 모른단 말이야. 먹어보면 아는 건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얘들도 지나가면 알게 돼요. 근데 미리 좀 보면은 좀 어떨까 하는 거지. 미리. 그래서 여기에 파일 확장명하고 확인란, 요 세 가지는 꼭 체크해 놓고 보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갯마을 차차차라는 예전에 드라마 있었어요. 그렇죠? 그 치과 의사로 나온 주인공이 무작정 사표를 내고 이제 어디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병원을 개원해 가지고 뭐 엮어나가는 드라마. 이 촬영지가요, 포항이에요. 포항. 제가 포항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는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가보질 못했어. 시간이 안 맞아서. 인기 많았거든요. 그 노래를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나 봐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좀 저장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건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설치하지 않고도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타자 연습이 실행이 되게끔 해놨어요. 여기 EXE라고 되어 있네요. EXE. 이게 실행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hnctt.kor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도 우리말로 되어 있는 타자 연습 자료 같아. 장문 연습하는 자료. 여기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뭔가 있겠지. 이게 타자 연습하는 자료인가 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수준별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 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소리가 나오거든요. 타자 연습하면 소리 나오죠? 그 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그 소리예요. WAV라는 게, 웨이브라는 게 소리거든요. 소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mp3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WAV, 웨이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p4 말고 AVI라는 것도 있어요. AVI. 또 MOV라는 것도 있어. MOV, 무비, 동영상, 영화라는 단어로.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 표준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얘를 법으로 정해요.
동영상을 만들 때는 MOV로 만들던 AVI로 만들던 MP4로 만들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규정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스마트폰에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그럼 MP4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스마트폰 사진을 착각 찍잖아요. 그러면 JPG로 저장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국제 규격이야.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 HWP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 확장자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또 자격증 시험에도 나와요. 이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는 이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JPG, PNG, BMP, MOV 이 네 가지 중에 특징이 다른 걸 고르시오. 그럼 뭐야? MOV지. MOV는 동영상이고 이거는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 자, 설탕, 그 다음에 무슨 소금, 새우젓, 창란젓 이 네 가지 음식, 네 가지 재료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건 뭐다? 그럼 설탕이죠. 설탕은 달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창이 열리고 나면은요, 보편적으로 창을 이렇게 작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게. 전 이거 되게 싫어해요. 무조건 크게 놓고 봐. 무조건 크게 놓고 봐. 그 다음에 요 복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요, 복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목록으로 볼 건지 자세하게 볼 건지 뭐 큰 아이콘으로 볼지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목록으로 볼 때가 있고요, 자세히 볼 때가 있고요, 자세히 볼 때가 있고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사진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보면은요,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이렇게 내용이 보여요. 근데 이걸 목록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몰라. 어떤 사진인지 모르잖아. 이게 어떤 사진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큰 아이콘으로 보든지 아주 크게 보게 하든지 여러분이 보시기 나름 알아서 보시게끔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보는 게 귀찮아. 이건 번호가 1, 2, 3, 4로 돼 있잖아요. 그냥 저는 목록으로만 보는 거지. 목록. 그럼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된 건지 모르잖아. 그땐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은 2012년 5월 7일 날 월요일 날 오전 4시 40분에 작성이 됐나 봐. 날짜가 나와. 크기가 1264kb래. 이때 크기를 누르잖아. 크기라는 글자를 누르면 크기 순서대로 나와요. 크기 순서대로. 크기를 다시 누르면 크기가 큰 게 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크기가 작은 게 나타나게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날짜, 수정한 날짜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날짜가 빠른 날짜에 작성된 게 먼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수정한 날짜를 다시 눌러서 이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하면은 가장 오래된 문서가 먼저 보이고 수정한 날짜라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내려가는 화살표가 올라가는 화살표로 바뀌면 가장 오래된 게 먼저 나오고 수정한 날짜 다시 눌러서 내려가는 화살표로 나오면 가장 최근 게 먼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양이 좀 많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데 목록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나오다가 없으면 옆으로 나가요. 옆으로. 그러니까 화면에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대략 이렇게 떠요. 이 사진이 뭔지 몰라서 궁금하다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그 사진이 보여.
이렇게 보여. 이때 요 파일명하고 그 사진이 미리 보게 되는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면은요 미리 보게끔 하는 화면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경계선을 좁히면 이 경계선을 어디 갔더라? 경계선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같이 마우스 가져다 대서 경계선의 너비를 좁히면 미리 보기가 작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보려면 귀찮다 그러시면 어떻게 보는 게 좋다? 가장 좋은 거는 아주 큰 아이콘으로 아예 처음부터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크게 보이죠? 큰 아이콘만 봐도 돼요. 큰 아이콘만 봐도. 근데 보시면 얘는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정사각형처럼 보이고 아래 그림은 어때요? 좀 넓게 보이죠? 넓게. 넓게 보이니까 보기 좋거든. 정사각형보다는 넓게 보이는 게 보기가 좀 시원하고 좋겠단 말이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아까 그 옵션이라는 데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아주 큰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으로 놓았을 때 미리 보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제 컴퓨터도 어떨 때 뭘 잘못 눌렀는지 이게 그림이 안 보여. 답답하죠. 그때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탐색기 미리 보기라고 검색하면은 얘를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데 고치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거를 삭제할 수 있어. 삭제. 아,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삭제를 하거나 내용을 보게 하거나 이런 게 하는 건.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빠지셔서 못 들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어디든 그래요. 교육기관들이 수업 시간에 못 오셔서 못 들으신 거는 보충 설명을 못 드려요. 솔직히 재방송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딱 작업을 해놓고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보여드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명함 드렸을 때 제 홈페이지 기억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뭐 크롬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뭐 엣지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셔서 유튜브로 가보세요. 유튜브. 아니면 크롬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이정민 원장을 딱 검색하잖아요. 그럼 딱 제 홈페이지가 떠요.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정민 원장을 검색하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복잡하게 나와요. 여기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원장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뜨는데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페이스북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제 거는 어디 있냐면 한참 내려가든지 어디가 따로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엣지라는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바로 떠요. 제게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는요 제가 여러 군데를 등록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찾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 명함을 드린 거야. 자,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제 명함에도 적혀 있는데요. 인터넷 실행해 보세요. 그 밑에 거를 주소창에다 쓰시면 돼요. 주소창에다가.
자, 제가 요렇게 쓰세요 그랬잖아요. 요렇게. 요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보내거나 여러분이 택배 물건을 주문해서 받으려면 주소를 등록해야 되잖아. 인터넷 주소는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우리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네이버라고 영어로 안 쓰고 우리말로 네이버라서 네이버가 나오는 거는 네이버가 원체 유명하니까 나오게 해놓은 거야. 근데 저는 안 유명하잖아요.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제가 딱 나오면 좋은데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올 때가 있어. 요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요렇게 뜨거든.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요렇게 내려가시면은 공방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왼쪽에 공방 있고 오른쪽에 공방 2가 있는데 공방 2는 아니고 공방이고,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현재 강좌 공방이라고 있잖아.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있네. 12번이 첫날 수업한 거, 13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설날은 없어. 3일차라서 없고 6일차가 없어요. 지난주께. 그러니까는 지지난주 수업했을 때가 5일차였거든요. 바탕화면과 윈도우 창 다루기 공부했던 거 이건데, 얘를 클릭하면은 그날 제가 메모했던 내용이 요거예요. 메모한 거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되는 거 있어. 빨간색 글자 이렇게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거든요. 요거 유튜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창이 열리면서 이 광고가 나와요. 이 광고를 여러분 보세요.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보시면 저한테 10원씩 생겨. 유튜브에서 돈 번다는 게 그거거든. 근데 이제 수업 때문에 건너뛰기 먼저 할게요. 그럼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제 5일차 수업이 이렇게 제목이 떠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수업한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3월 말에 종강을 하잖아요. 종강이 되고 나면 이 공방의 내용이 다 사라져요.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에 가시면 공방 진화 강좌라고 있어요. 진화 강좌. 여기로 가시면 여기에는 종강한 수업 내용이 다 일로 들어와. 제가 한 3,5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 수업했던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강의를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기초 강의 해놓은 거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스마트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 다른 선생님이 스마트폰 수업을 하고 계시다고 저보고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사무실에서 중복된다고. 제가 강의한 스마트폰 공부를 들으시려면 여기 있는 거 클릭하시면 떠요. 그러니까 1일차 수업했던 게 여기 있고요. 스마트폰 기초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고 받고 사진 촬영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 여기 강좌 보기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마찬가지 유튜브에 연결이 되면서 제 강의한 내용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강의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수업이 바빠서 못 나오셨다, 일해서 못 나오실 수 있잖아요. 뭐 결석했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앞 시간 못 따라오시면 다음 시간 수업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집에 가면은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밤중까지라도. 그러니까는 내일 주말에 짬나시면 한번 더 보시면 되지. 그럼 복습하실 수가 있던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하는데 복습 자료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복습 자료를 만들어 달래. 아니 교재에 있겠다. 강의 들어와서 강의 참석하시면 복습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나이 들어보세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또 한마디 더 하셔. 돌아서면 까먹냐? 나는 들어오면 나가더라. 그러더라고. 돌아서면 까먹으면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데 자기는 들어오면 그냥 반대 귀로 나간대. 그럽시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했는데 이걸 어디다 올려놓을까 하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은요 하루에 10명밖에 못 봐요. 홈페이지라는 게 교통량이 있어요. 용량이 정해져서 하루에 어디까지만 보면 그걸 더 이상 못 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한 3년 지났더니 유튜브에서 자기합수표가 왔어요. 흔히 말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광고 수익을 받으라고 자기합수표를 보내왔어. 우리 교재처럼 이게 빳빳한 종이로 뭐가 인쇄돼서 왔는데 어디 구멍가게에서 우리가 그걸 내고 뭐 호떡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행에 가져갔더니 은행 직원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게끔 요청을 한대. 수수료 10,000원을 달래. 뭐 달래니까 줘야지 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내 통장으로 보내주시오. 광고 수익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 달서부터 따박따박 들어오더라고. 그렇다고 많이 번 건 아니에요. 많이 버는 사람이 한 달에 몇 억씩도 벌어요. 유튜브 해가지고. 저는 8짜리. 밖에 광고 수익을 못 받았는데 어떤 분은요 직원이 80명이래요. 유튜브 혼자 하는데 직원이 80명인데 자기가 한 달 벌어서 광고 수익을 받아서 그거로 80명 직원 월급을 준대. 얼마를 벌면 80명의 직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저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복습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처음에 약속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들던 돈이 안 생기던 간에 저는 죽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려고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고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언제라도 보세요. 제가 이제 만약에 생을 다해서 마감이 돼서 못하게 되면 그때는 못 보는 거지. 할 수 없지 뭐. 그 전까지는 계속 운영할 거니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한 번 볼 때마다 10원이에요? 우리 교재 83쪽에 탐색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탐색기라는 게 우리 책에는 어디 있어요? 아랫줄에 있죠. 아랫줄인데 저는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탐색기가 바탕화면에 내 PC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내 PC 더블 클릭하면은 여러분 USB 메모리 꽂힌 게 여기 보인다고.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이름을 등록해놨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을 등록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리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보기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자 보세요. 보기라는 메뉴가 안 열렸어요. 클릭하면 보이는데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 메뉴가 사라져요. 이럴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아예 고정돼. 그래서 뭐 큰 아이콘으로 볼지 아주 크게 볼 건지 작은 아이콘으로 볼지 목록으로 볼지 뭐 자세히 볼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파일 항목 확인란하고 파일 확장명하고 숨긴 항목 요 세 가지는 꼭 체크해 주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꼭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창이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창을 최대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창이 커야 작업하기가 좋거든. 많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 목록이 보이죠? 사진 모음, 뭐 영상, 한컴퓨터 연습, 뭐 HTT 온라인, 뭐 인솔 샌디스크,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 거는 이렇게 보여요. 제가 사용하는 다른 외장하드는요, 어떻게 보이냐면은요, 요게 제 외장하드인데, 제 이름이에요. 이정민의 줄임말, LJM, 뭐 바탕화면, 역량교육, 그 다음에 여기 뭐 프로그램, 강좌, 도서 목록, 도서 주문, 뭐 강의 자료, 무인도의 디바? 무인도의 디바란 드라마 있었죠. 그렇죠. 그 드라마에서 나와 있던 그 음악들, OST라는 음악들이 좋아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걸 녹음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듣고 싶을 때 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게 있고 노란색 아닌 게 있대요. 알록달록 돼 있는 게 있고 노랗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노란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폴더 그래요. 뭐라고? 폴더. 노란색은 여기 보시면 폴더예요. 폴더. 노란색이 아닌 것들은 파일이라 그래요. 예. 이것도 메모를 해드릴게요. 드라이브에는 폴더와 파일로 구성된다. 폴더하고 파일이 있어요. 파일은 뭐냐면 낱개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파일이라 그래요. 파일은 낱개예요. 폴더는 뭐냐면 관련이 있는 파일들을 묶어서 보관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우리 핸드백, 지갑, 장롱, 뭐 캐비넷 이런 거 있죠? 싱크대 뭐 열면 그 안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보관하는 형태를 폴더라 그래. 폴더 안에 폴더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일은 낱개니까 파일 안에는 폴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지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뭔 백이냐면은 노트북 그 어댑터 보관하는 백이에요. 이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건 하나의 파일이고 이렇게 주머니처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폴더라 그래요. 폴더. 근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이렇게 되어 있다. 노랗게 되어 있으면 뭐다? 폴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안에 있는 게 열려요. 노랗게 되어 있네 또? 그럼 다 폴더네. 영상이라는 폴더도 있네.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mp4, mov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동영상이 들어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 뭐 풍경도 있네. 풍경을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풍경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풍경 사진들이.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폴더하고 파일로 돼 있어요. 자, 우리 교재 84쪽에 보시면은 해당 드라이브가 보인단 말이야. 그 해당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안에 85쪽에 폴더가 보이고 파일도 보이는데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지갑을 연다. 그럼 지갑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지갑이 폴더야. 싱크대에 있는 수납장이 폴더야. 그래서 수납장을 열면 그 안에 여러 개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폴더 안에는 폴더가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6쪽을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그림이 우리 교재 그 86쪽에 나와 있는 7번 그림 있잖아요. 7번 그림. 얘가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지금 이렇게 없어요. 그게. 86쪽에 있는 7번 그림은
예전에 윈도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윈도우가 개편되면서 그렇게 된 내용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요거지, 여기 보기에 가서 목록으로 보겠느냐 아이콘으로 보겠느냐 이걸 보는 방법이 책에는 거기 돼 있는 거야. 86쪽에는 7번 그림하고 우리 화면이 다른 게 여기 있는 목록을 볼 건지 큰 아이콘을 볼지를 오른쪽에다 따로 넣어놨어.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제 좌우로 펼쳐놓고 눈이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왼쪽에 이제 메뉴판에다가 아예 고정시켜 놓은 거지.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목록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름만 보이고 자세히 보면은 이름이 보이고 이 파일이 언제 작성이 됐는지 얘가 지금 RC JPG 파일이라고 써있네. 저는 JPG 크기가 얼마짜리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아이콘이나 아주 큰 아이콘을 보면 아예 내용이 아예 미리 보이지. 그 다음에 이 본 그림이 있잖아요. 이 본 그림에 예를 들어서 그래 이거 시원하게 보이네. 이거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해 버리면 얘가 바탕화면 그림으로 바뀌어 버려. 아예. 여러분들 그 마우스 조절법 하는 거 조작법 중에서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보자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잘 안 해요. 우클릭이라는 작업을 잘 안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우클릭을 자주 해. 우클릭을 딱 누르면 얘를 복사할 거냐, 어디로 보낼 건지, 얘를 삭제할 건지, 얘를 바탕화면 배경으로 바꿀 건지, 얘를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얘를 회전시켜 볼까? 회전하면 그림이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못 찍혀가지고 분명히 난 똑바로 찍었는데 이렇게 회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시 회전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누르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탕화면 바꿔놓으면 평생 이대로 가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죠. 바탕화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 들어가서 얘를 사진으로 볼 건지 슬라이드 쇼로 볼 건지 슬라이드 쇼로 지정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USB 메모리 복사한 걸 그 안에 있는 사진이 1초마다 바뀌게끔 1분마다 바뀌게끔 해놨단 말이야. 이 그림이 이제 1분마다 계속 바뀌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난 그게 싫고 나는 딱 특정 그림으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 좋겠어. 그러면 아예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 배경 그림으로 설정해 버리면 이 그림이 딱 고정되게 나오는 거지. (87쪽을) 보시면 여기 뭐 자세히 보는 거 아까 여기죠. 이거 상단에 보면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뭐 큰 아이콘을 볼 건지 자세히 볼 건지 목록으로 볼 건지 내용으로 볼 건지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름도 보이고 날짜도 보이고 용량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큰 아이콘을 볼 건지 아주 큰 아이콘을 볼 건지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 상단 메뉴에 보기란 메뉴가 없으면은요, 이 보기란 메뉴가 없으면 이 책처럼 오른쪽에는 여기에 가서 나란히 보기라는 걸 눌러서 이 책처럼 따라서 하셔야 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 91페이지처럼 우리 지금까지 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는 윈도우가 아주 오래적 거다. 옛날 고리짝 거다 이거지. 근데 우리 책하고 달라요. 여기 보기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최신 거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보시면 마우스 휠을 이렇게 드륵드륵 위아래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여기 있어요. 요거.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 스크롤 바라 그래. 스크롤 바.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아래로 쭉 당기면 저 밑으로 한꺼번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올리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마우스로 휠을 드륵드륵 굴리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경계선을 이렇게 갖다 대서 얘를 좁힐 수가 있어요. 얘를 좁힐 수도 있고 얘를 펼칠 수가 있어. 펼치면 미리 보기가 크게 보이는 거고 경계선을 가지고 좁히면 미리 보기가 작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각 목록을 주로 보는데 목록으로 보니까 얘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럴 때 얘를 클릭하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큰 아이콘 보면 아주 큰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 보면 아예 그림이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목록을 봤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림을 클릭하면 파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뜨거든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92쪽 보세요. 92쪽 보시면 미리 보기 창하고 요 경계선을 마우스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 거 설명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멈췄나? 왜 안 움직여? 경계선 마우스 갖다 대기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우리가 컴퓨터에서 탐색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메모장 된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탐색기를 실행하는데 어떤 작업이다? 주로 복사할 건지 이동할 건지 얘를 삭제할 건지 뭐 내용을 볼 건지 얘를 뭐 편집을 할 건지 어떤 이런 작업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탐색기 프로그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파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파일을 선택하는 거. 파일 선택은 되게 쉬워요. 클릭하면 선택돼요. 얘를 클릭하면 선택이 돼. 얘가 그림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간에 얘를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해제가 돼요. 근데 다른 파일을 선택하면 얘가 선택되고 또 다른 걸 선택하면 얘가 선택되고 방금 전에 선택한 거는 해제가 되고. 자,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파일이 필요 없어, 삭제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복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얘가 아닌 것 같아. 다른 거를 선택해야 돼. 그럼 다른 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선택했던 거는 선택이 됐다가 다른 거를 선택하면 바로 해제가 돼요. 되게 쉬워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선택하면 방금 전에 선택한 게 해제가 되고, 그럼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상단에 항목 확인란이라는 걸 꼭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이게 돼 있으면은요, 하나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 선택하고
이 컴퓨터가 오늘 되게 느리게 움직이네. 하나 선택하고 무슨 말만 하면 멈춰. 하나 선택을 했어. 여기 보면 선택 상자가 나타나야 되거든. 해제 여기 자 보세요. 선택이 됐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 파일명을 선택하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다른 게 선택된 게 해제가 되니까 다른 거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 파일명에다 갖다 대면 앞에 네모가 뜨거든. 그때 네모를 눌러주면 지금 2개 선택된 거예요. 2개. 그리고 또 다른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 파일명 앞에다 갖다 대면 네모가 선택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선택되고 처음에 선택하고 빼고 싶어 그러면 다시 네모를 클릭하면 얘는 사라져. 선택해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이 파일명을 클릭하면 안 돼요. 파일명 클릭하면 바로 전에 선택했던 거 해제가 되니까 이 파일명 앞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야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니 자꾸만 선택을 하려고 해도 네모가 안 나타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여러 개, 제가 지금 여러 개 선택했잖아요. 여러 개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얘를 삭제하거나 복사하거나 얘를 인쇄하거나 뭐를 하려고 선택한 거잖아.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선택한 거겠죠. 그렇죠? 이때 무슨 작업할지는 홈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홈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얘를 복사할 건지 얘를 삭제할 건지 이 메뉴판에 열려 있어. 이렇게 있어. 여러분 이동은 뭐예요? 복사하고 이동은 뭡니까? 복사는 똑같은 거를 다른 곳에 하나 더 만드는 게 복사고요. 이동은 뭡니까? 이곳에 있는 걸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데 기존에 있던 자리에선 사라지는 거지. 복사는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에 하나 더 만드는 게 복사고. 이제 간혹 집에 있는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오늘의 레시피 해가지고 레시피 같은 거 음식 만드는 분들이 레시피를 올려놓은 게 있대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저거 복사해와 그래. 저거 프린터로 인쇄해와 라는 얘기거든. 그럼 제가 이제 KBS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자료를 보고 정리정돈 해가지고 이제 인쇄용지에다 맞춰서 인쇄를 해서 보내주는 거지. 보니까 예전에 어떤 방송이 있었냐면 그 반찬 전문점들 있잖아요. 시장에 한 반찬 하시는 사장님들이 자기네 반찬 레시피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방송 안 하는데 예전에 했었거든요. 꽤 오랜 기간 했었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하루 종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재본을 했어요. 책처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 한편으로 기대한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반찬 나 좀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주방에다 꽂아놓고 2번 다시 없더라고. 그거요 여기 있어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에 어디 있나 학습자료실 있어. 학습자료실에 가시면은요. 황금 레시피 있어요. 황금 레시피 공지사항 끝에 이걸 여기 황금 레시피 묶음이라는 거 클릭하면 돼. 이게 벌써 789번을 받아갔어.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압축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제가 제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어디다 치워놨나 보다. 따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음식 레시피들이 쫙 돼 있어요.
저는 편집만 한 거지. 방송국에 있는 자료를. 이게 뭐야? 뭐 오류가 났다네. 오류가 난 거고 난 거고.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 개를 선택했잖아요. 선택했는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삭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완전히. 완전히란 말은 뭐야?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건 이해하면 안 돼요. 보통 내 컴퓨터에 고정되어 있는 저장 장치에서는 삭제하면 얘가 휴지통으로 가는데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하면 휴지통에 안 가요. 그냥 사라져요. 다시 못 살립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중요한 건데 모르고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은 못 살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복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내가 모르고 삭제했어. 복구해달라고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면 안 해줘요. 못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비용이 10몇만 원씩이에요. 하나를 싹 복구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 그 갤러리에 들어가서 모르고 사진을 삭제하면요. 휴지통으로 갑니다. 휴지통. 휴지통에서 꺼내놓으면 살아나요.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꽝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를 누르면은요. 얘는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뜨잖아. 휴지통에. 얘 누르면 얘가 사라지는 게 휴지통에 가거든. 그럼 휴지통에서 꺼내놓으면 되는데 USB 메모리는요. USB 메모리는 얘를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 그럼 휴지통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 살려요, 이걸.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 우리 93쪽에 보면은 파일을 선택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이제 파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파일 보는 방법이 저 상단에 뭐를 본다고? 보기란 메뉴에 가서 항목 확인란, 파일 확장명, 숨긴 항목을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요 세 가지 요거. 파일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단일 선택이냐, 다중 선택이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느냐,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느냐 또 달라져요. 마우스로만 클릭해 선택하는 게 있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이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일 선택과 다중 선택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항목 확인 단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제가 되고 선택이 되는데 얘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제가 돼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를 하나 선택했잖아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하면 그거로 끝이야. 다른 걸 선택을 두 번 다시 못해요. 근데 항목 확인 단위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 항목 앞에 네모가 생기거든요. 이 네모를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떨어져 있던 흩어져 있던 연속으로 되어 있던 간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파일명을 그냥 누르면 이전에 선택한 게 다 비선택이 되고 방금 누른 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따로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나 선택을 요거 안 할 거야. 그럼 다시 요거 누르면 해제가 돼요. 지금 3개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아까 선택한 거는 사라지고 방금 전에 선택한 게 선택이 되니까
보기 메뉴에서 뭐를 해라? 항목 확인란을 활성화시킨다 이거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좋아. 단일 선택은 파일명 왼쪽에 네모 상자를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하면은 단일 선택뿐만 아니라 다중 선택도 가능해요. 아까 해보셨잖아요. 네모를 클릭하면 여러 개가 선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윈도우를 처음에 여러분 컴퓨터를 처음에 사시면 윈도우가 깔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대요. 저는 이게 불편해, 개인적으로.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 확인란을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이다음부터는 못해. 그러나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여러 개가 선택이 돼요. 다중 선택 됐잖아요. 선택된 건 파랗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를 선택하면 다중 선택한 게 해제가 되지. 다중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선택한 선택 후에 다른 파일명 왼쪽에 네모 상자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때 다른 파일명을 클릭을 하면 선택된 항목들이 해제된다. 그냥 마우스만 가지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하나 있었냐면요. 여기 photo sum.db라는 게 하나 있대요. 마지막에. photo sum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엄지. 우리 썸네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썸네일? 엄지손톱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엄지손톱 크기만한 거로 보이잖아. 그림이. 이걸 썸네일 보기라 그래요. 썸네일 보기.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윈도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를 봤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내용인데 얘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나서 홈에 가서 삭제를 누르면 돼. 삭제. 그러면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 누르면 이제 사라져. 얘 하나만큼은 삭제해도 돼요. 나머지는 사진들이니까 삭제하지 마시고. 자, 93쪽에 보시면 선택한 파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단일 파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단일 파일을 선택했어요. 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 선택하고 또 다른 파일명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선택한 거를 안 하고 새로운 거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고, 난 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얘를 클릭하시면 안 돼.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시면 돼. 비어있는 데를. 여기 파일명을 클릭한 후에 클릭한 파일명을 다시 클릭하잖아요. 이름을 고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데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시면 돼. 93쪽 2번 설명이 그거예요. 파일이 없는 빈 공간을 클릭하면 파일 선택이 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 다음 9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4쪽. 마우스를 이용하여 연속으로 파일을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파일명을 선택을 했잖아요. 클릭을 하면 얘가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이 선택된 거를 마우스를 끌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동네에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이 동네에 있을 땐, 같은 동네에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얘를 끌고 이 왼쪽에 보면 폴더들이 보이잖아요. 폴더들이. 이 폴더들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면은 50번이 사라졌어. 51번도 사라졌네. 딴 데 가 있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갔어?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사라졌지? 제가 마우스를 뭐 작업을 하다가 뭐를 잘못 눌렀는지 딴 데로 새버렸네. 여기로 갔나? 아닌데. 51번이 사라졌거든요. (51번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 지금 못 찾겠어. 제가 아까 끌고 이거를 52번을 끌고 제가 지금 여기 사진 모음이라는 데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진 모음으로 이동이라고 뜨거든. 그러면 52번이 사라졌어요. 사진 모음에 가보면 여기 와 있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마우스로 얘를 내가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는데 자기 공간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공간, 다른 폴더로 끌고 가면 이동이 돼요. 드래그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일 또는 폴더를 드래그해서 다른 공간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나 복사가 된다. 주의할 사항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이거는 복사가 되면 괜찮잖아. 하나 더 생기니까. 근데 이동이 돼 버렸잖아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연습하신다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끌고 이렇게 옮기는 연습을 하거든. 여기 있는 게 통째로 사라져. 그럼 이제 가족들이 와서 봤더니 작업 준비해 놓은 작업이 없어진 거야. 엄마 이 컴퓨터 누가 뭐 만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야, 난 쳐다보지도 않았단다 이러지 또. 근데 딴 데 가 있거든. 여기 가 있어. 여기가 있어. 지금 이만큼이 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설명 안 드리려 그래. 실수할까 봐. 근데 어차피 이거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책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대로.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파일명이 들어있는 거를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이 아니라 자, 파일의 오른쪽 여백 있잖아요. 오른쪽 여백. 얘 말고 요 옆에 있잖아요. 요 옆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몇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요 여백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게 해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할 거야. 자, 여기다 놓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데 얘를 끌고 다른 데로 갈까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잠깐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블럭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10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10개가 선택이 되거든. 이때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뭐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된 걸 한다는 거죠. 연속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속된 걸 한다 이거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블럭이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클릭하면 해제가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항목 확인란을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파일명 왼쪽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주면 선택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몇십 개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클릭하는 귀찮거든.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여기는 100개를 선택하려면 100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하면 이렇게 앞에다 놓고 드래그를 쭉 훑어서 내려가면 100개가 뭐고 다 됐잖아. 이게 빠르지. 초보자들은 항목 확인란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 근데 컴퓨터를 잘 하려면요 마우스도 잘 써야 되지만 키보드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였는지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키보드로 왼손을 잡는 거를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 자, 어떤 거는 위에 있는 거 하나 클릭하세요. 네모를 클릭하든 파일명을 클릭하든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되죠. 그렇죠? 하나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 쉬프트라는 키가 있어요.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로 그려있는 쉬프트 키 있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저 아래에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은요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맨 마지막 걸 클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됩니다. 자, 처음 클릭, 처음 파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파일 클릭을 하면은 연속이 돼요. 우리 교재 96쪽에 보시면 1번으로는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싶은 처음 거를 클릭합니다 라고 그랬고요. 아래 그림 2번에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그랬어요. 되나요 여러분들? 클릭 연속으로 된 거는 어떻게 누른다? 처음 거를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연속된 게 헷갈려. 비연속. 처음 파일 클릭하고요. 처음 파일을 클릭하고요. 원하는 파일을 클릭을 할 때는 컨트롤 키 있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선택했는데 나는 얘.
이렇게 이것저것 선택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근데 여기 네모를 일일이 클릭하면 정확하고 실수하지는 않겠지만 답답하고 느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거를 클릭, 또 다른 거를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비연속된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재 97쪽에 보시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랬고요. 아래 그림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또 다른 거를 또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걔가 선택이 되는 건데, 아차 잘못했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걸 선택했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걔를 다시 선택하면 걔는 선택해서 빠져요. 이때 원하지 않은 파일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된다. 이 방법은 탐색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한글 문서를 여러분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이 적용돼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를 선택했죠. 여기를 클릭했죠. 그리고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블럭이 돼요. 처음에 선택한 데를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 다른 데를 선택하면 연속이 돼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은 안 돼요. 쉬프트는 다 돌아가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글자를 클릭하고요.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럭이 돼요. 근데 컨트롤은 또 안 돼. 인터넷상에서는 쉬프트는 돼요. 여러분 폴더가 뭐라 그랬죠? 폴더? 연관 있는 것들끼리 모아놓은 걸 폴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아까 사진도 인물 따로 뭐 동물 따로 식물 따로 풍경 따로 따로따로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대 묶어놓으면 정신없거든. 그래서 인물이냐 풍경이냐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렇게 나눠놓고 저장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어디는 사진 모음, 어디는 영상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었어. 그룹. 폴더가 그룹이에요. 폴더가 그룹이요. 폴더 만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이 인물 사진 폴더에서 만들지 말고 자기 이름 USB 메모리 자기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진 모음도 보이고 영상도 있고 뭐 한컴 사진 연습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나만의 폴더를 하나 만들면 편하지. 폴더는 만드는 방법은요 되게 쉬운데요. 여기 화면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저 파일 옆에 홈이라고 있어. 파일에 데 가면 여기 홈에 가시면 새 폴더라고 있어. 새 폴더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써볼까? 연습. 엔터를 탁 치면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엔터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 폴더 안으로 접속을 하죠. 근데 폴더를 잘못 만들었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폴더를 선택하고 상단에 삭제를 누르면 돼. 삭제. 연습이라는 폴더를 잘못 만들었어.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USB 메모리에서는 완전 삭제라 그랬어요. 휴통이 안 간다 그랬죠? 그 삭제를 누르면 되고,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든 연습이라는 폴더가 사라졌거든. 그러면 또 여기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은 새 폴더가 또 나타나니까 새 폴더 눌러서, 그럼 새 폴더라고 뜨거든. 새 폴더. 근데 나는 이거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새 폴더 만들려니까 비둘기 독수리라고 쓰시는 분이 있어. 새 이름 쓰는 줄 알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새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떠요. 그 예전에 그 최보람 씨가 그랬대. 거기다 비둘기, 독수리, 갈매기 이렇게 저장했대.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리 바뀌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하도 그래 놓으니까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인데 모르는 사람은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니까 새 폴더 하라니까는 비둘기 독수리라고 쓰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오리 백조이라고 썼지. 뭐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난 이미 모르고 이름을 만들었어. 이름을 만들고 다른 데를 클릭해 버렸거든. 그러면 그 폴더 이름을 만든 거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이름을 고칠 수가 있어요. 자, 더블 클릭이 아니고요. 보세요. 얘를 클릭했죠? 자, 보세요. 얘를 클릭했죠, 지금요. 그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럼 이름을 고치면 돼. 연습용 뭐 이렇게 고치면 돼. 더블 클릭하면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은 이름을 고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에서 두 번째 새로 만들기. 그래서 폴더를 누르면 또 이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또 문서 모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이름을 만드는 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 만들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폴더에다가 뭐를 복사를 하고 하는 건 이제 다음 더 할 거고요. 이제 그 2시부터 4시까지 본 수업 말고 이제 보충 수업 하시려고 또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